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저는 지금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 4층에 있는 DP, 그동안 대한공간으로 활동해왔고요. 전에 전시 때 제가 한두 번 온 적이 있는데, 오늘 종이 쪽 연구의 백필균 기획자가 지금 전시를 기획해서 우리가 많이 전시에서 대하는 어떤 전단이랄까, 전시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거기에 관련된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종이 쪽 연구의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필균 기획자이고요. 종이 쪽 연구회는 2021년 영갤러리에서 종이 쪽도 다시 보자라는 전시를 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전시를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의 그 차이를 서로 대화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시작을 하였는데요. 각기 다른 전공과 각기 다른 생각들이 어떤 워크숍 동안 모여서 서로 그 의견을 공유하고, 또 그렇게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각 자료들 위에다가 얹어서 쓴 것을 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여기 그럼 모여있는 저기 연구자라고 할까요? 참여자들의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은 그분들의 관심사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미술 비평가로서 또 다른 동료 비평가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크리에이터로서 자신들이 만들어야 될 여러 전시장 도면이라든지 그 작품 인덱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소장품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퍼포먼스 아트나 NFT 같은 또 이렇게 비물질적인 작업을 수장고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지금 여기 전시 중에 있는 자료들 위에서 그 생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종이쪽 연구의 최종 미션, 목표는 어떻게 두고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이제 콜링 앤 컬링이라는 전시로 DP에서 이제 2회 전시를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연례화해서 보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열릴 새로운 전시들, 그것도 그간 모으지 못했던 이전 전시들을 리플들을 추가하고, 또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 주제의식으로 다 똑같지 않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다양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계속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 기를 수 있는 자리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굉장히 미술계에서 이 유의미한 이런 일을 해나가시는데 앞으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입니다. 기록관리사, 우리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용어는 기록관리사, 연구사 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록관리사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그 기관의 어떤 행정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끝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국가기록원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관공서에 관리 기록사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박물관
미술관의 기록 관리사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뭐 아키비스트라는 이 용어는 지금은 이렇게 붙여지긴 했지만 처음 사실 뭐 이 중고등학교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당시 뭐 아카이브 뭐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었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어떤 선구자가 되고 어떤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되고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야, 너 매일 신문 쪼가리 오려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밥 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셔서 모으는 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피카소 그림을 뭐 예술의 전당에 가서 원화를 보지만 뭐 50년 전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잡지에 칼라로 우리가 명화라고 하죠. 그 그림 한 장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 뜯어서 모았던 일,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2013년에 이제 그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직업적 가치탐구라는 그런 난에 제가 써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주 더 리서치 그 이병현 대표가 와가지고 2018년에 이렇게 등재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자료 수집해서 그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그게 어떤 역사의 증거물이 될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또 아키비스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잘 조사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발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래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많은 중요한 수집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2년에 백이의 현대미술전이라는 그런 팸플렛이 입수가 됐었어요. 근데 백이의는 벨기에를 한문으로 쓸 때 백이의예요. 근데 백이의 현대미술전이 1952년이면 한국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어떻게 덕수궁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열렸을까? 누구든 이제 캐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 전시가 열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소강 상태였었기 때문에 전시가 열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게 복제품도 아니고 그 원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발굴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놓치기 쉬운 이런 걸 어떤 근거, 증거물을 가지고 미술사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트 아키비스트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머지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에 우리가 큐레이터 한 명을 공식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듯이 앞으로는 그 방면에 기록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법적 제도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제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아키비스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키비스트가 해야 할 일들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록관리사에 대한 큰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도라고 소개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블랙 포인트로 작성한 레이프 한 6장 정도라서 말을 좀 빨리 할 건데 너무 빠르면은 네, 약간 멈추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멈춰. 네. 일단은 들으면서도 메모를 한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김대주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우리한테는 사담이나 가십이 아니라 역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근본적으로 약간 다른 태도를 요하는 것 같다. 오늘 전시를 보고 인스타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해시태그를 하나 걸어줘서 검색을 해서 잡히게 할 것인지, 위치태그를 달아줘서 나중에 이 전시를 2년 뒤에 누가 찾아보고 싶을 때 찾아볼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이 이랬다고 삐뚤게 찍어서 그냥 넘길 건지. 그리고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에 김환기 성전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쓰는 게 역사인가, 아니면은 솔직히 나도 내가 이런 거 인정하기 싫지만 역사 안에서 내가 이랬으니까 그냥 써놓고 죽어야지 하는 게 역사인가. 근데 그 두 개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들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도 어떤 얘기들을 했다가 정말 평생 먹을 욕을 한 이틀 만에 다 먹어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 타이밍에 이걸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가 라고 스스로한테도 물어보게 되지만, 좀 전에 이제 친구가 한 명 잠깐 왔다가 가면서 박재용의 미래가 저기 앉아있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아카이브 전시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전시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예술기록원에서 김혜주 큐레이터가 이제 그 공간 안에 서가들 사이에 뭔가 비디오 아트 같은 걸 배치했던 전시랄지, 아니면 아르코 미술관의 아카이브를 그때가 40주년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이영주 큐레이터가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계신 기획을 했달지, 아니면은 올해였나요? 작년이었나요? 아르코 예술극장도 40주년 해가지고 한시원 큐레이터가 기획을 했던 거, 그리고 아마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국립현대무용단 10주년도 이렇게 전시를 하기로 했다가 웹 아카이브 형태로 제가 기획을 해서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뭐 미술 잡지나 뭐 대학원 페이퍼나 이런 데 보면 뭐 아카이벌 피버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대리자 같은 양반이 하셨냐라고 생각해보면은, 거기는 정말 열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까지 다 아카이브를 해놔야 돼? 하는 게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아카이벌 피버라는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열병이 걸릴 이렇게 육체가 없는데 무슨 열병이냐. 이를테면은 소진대 상태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의 의리에 굉장히 미리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포지션은 이 수많은 플랫, 포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성맞게 많이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잖아요. 제가 전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되 어떤 인쇄물을 매개로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초기 기획부터 최근까지 저의 어떤 통사 같은 것들을 인쇄물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오늘 그 강의의 일종이 이제 기획자다 보니까 제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프린티드 매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뉴욕에는 굉장히 유명한 서점 이름이기도 한데, 거기 안에 이제 미처 담기지 않은 어떤 의도라든지 재용식의 실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현되지 못한 부분,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줘서 없을 수는 있겠지만 좀 순차적으로 쭉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JR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여성 소상공인 으로서 그 뭐라고 하죠? 1인 기획사를 운영을 한 지 꽤 됐고요. 올해로 10년 정도 프리랜서로 기획을 했었고 해오고 있고, 재용식 발표를 듣다 보니까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대미술과 관련된 본격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재용식이 2010년, 저는 12년도 비엔날레 7번째 에디션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 해부터 미술관에서 사실 이제 고용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혼자 이제 기획사를 차려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회사 이름이 한 서너 번 바뀌었고, 10년 동안 관계를 맺었던 클라이언트들, 주로 뮤지엄이나 어떤 예술기관들, 지자체, 정부 이런 것들 합쳐보니까 한 대략 40, 50군데 정도 같이 일을 해왔었고,
전시는 해마다 이제 제가 꼭 하고 싶은 전시는 1, 2년에 한 번씩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기획 전시도 좀 있었고 온갖 종류의 기획이 이미 있는데 그냥 실험만 해주는 그런 일도 해봤고 홍보 이벤트 이런 것도 꽤 많이 했었고 대략 역시 전시도 한 40개 정도 카운팅을 해봤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